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역전세라는 수준만큼 침체된 수도권 상황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11월이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11월을 많이 기다린 이유가 있죠. 바로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월 25일 날 지금 거의 100% 확률로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11월을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중요 정보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거래량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9월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9월 거래량 최종적으로 2,688건이 등록됐습니다. 2019년 3월 이후에 가장 낮은 거래량이죠. 자, 그런데 이 시기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 바로 헬리오시티발 역전세란이 있었는데 그 역전세 대란만큼 지금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미 9월 거래량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정보예요. 이제 관심이 쏠리는 것이 10월 거래량이라는 거죠. 자, 지금 10월 거래량 1095건이 등록됐습니다. 자, 이것이 많은 것이 적은 것이지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지난달에 말일의 기준으로 거래량과 비교를 해보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9월 30일 날 9월 거래량이 1099건이었고요. 8월 30일 날 8월 거래량이 1446건, 그리고 7월 31일 날 7월 거래량이 2068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추세가 이어진 걸 볼 때는요, 10월 거래량도 9월 수준으로 감소할 것, 아니면은 10월 거래량이 9월보다 소폭 더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2000건대 거래량이 10월 달에도 이어진다는 거죠. 자, 경기도 역시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1032건으로 등록됐어요. 8월 달에 13,600건보다 거의 30%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2019년 6월 이후에 가장 낮은 거래량이 등록됐어요. 2019년 6월에 9,797건이 등록됐거든요. 그 이후에 기준금리가 1.75%에서 무려 0.5%로 낮아지면서 거래량이 3만 건 이상까지 등록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거래량까지 갔다가 지금 10,000건 수준으로 다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경기도 10월 거래량은 어떨까요? 지금 10월 거래량 4,824건이 등록됐습니다. 자, 지난달 거래량과 비교해보면 알겠죠? 2021년 9월 30일 거래량이 5,661건인데 지금 4,800건이네. 한 15% 이상 감소한 게 눈에 띄죠. 그러면은 10월 거래량이 9월 거래량보다 더 감소하는 것이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9월 달에 10,000건 등록됐으니까 10월 달에는 아마 8,000건에서 9,000건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거래량 급감 부분이 지금 서울 고가 아파트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수도권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인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리고 11월에 발표될 내용 중에서 또 중요한 내용이 바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입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11월 초에 발표된다고 하네요. 자, 분양가를 책정하는 2가지 기준 중에서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은 이미 개편안이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그리고 11월 초에 발표될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도요, 이게 분양가를 올려준다는 개념보다는 지금 각 지자체별로 주목 구구식으로 접목되는 예를 들어 가산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떤 지자체에서나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약간 규제를 투명화 있게 개편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많은 정비사업장들이 기다리면서 분양을 미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굉장히 많은 재건축, 이제 재개발 단지에서 분양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전부 다 내년으로 지금 연기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11월 달에 발표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보고 분양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자, 대부분의 정비사업장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합원들이 분양가가 높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개편된 거 검토해보고 마음에 들면 분양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미루자. 왜? 어차피 다음 정부 분양가가 측정이 다시 진행되는데 지금보다 낮아지긴 어렵지 않을까? 그럼 다음 정부가 누가 됐든 분양가 개편안이 되면 그것을 보고 정 안 되면 후분양으로 밀어버리자.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정비사업장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합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워낙 많이 낮아졌어요.
자, 그런데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지금 이렇게 정비 사업장들의 분양을 미루는 거는요, 일반 분양 일정이 늦어지는 것이지 해당 아파트 단지의 완공 일정은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체적인 공급량 자체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분양가 통제 수단이 분양 공급량이 변화하지 전체적인 입주 물량 증가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부터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난다 말씀드렸던 이유가 일반적인 빅데이터 업체에서는 아직 일반 분양을 하지 않은 단지에 완공 일정을 잡아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완공은 제때제때 이루어진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지금 조합들이 그렇게 여유를 가지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2차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과 그리고 공공분양 특별공급 경쟁률이요, 6대1 경쟁률이 안 됐어요. 생각보다 좋은 위치를 저렴하게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2차 사전청약 이후에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내년까지 거의 10만 원 가까운 사전청약이 쏟아진다. 매달 5천억씩 쏟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5천억가 절대 적은 규모가 아니에요. 이 5천억가 주변 시세 대비 확실하게 저렴하게 공급이 된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내년까지 금리 인상이 지속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수 심리, 특히 청약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 한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의 청약 난민들이 청약 경쟁을 과열로 만들어 놨는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금과 다른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들이 계속 분양을 미루면서 우리는 최고의 높은 분양가를 받아서 분양을 진행하겠다는 거, 생각보다 그런 꿈이 안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다는 거예요. 왜? 견제 수단이 분명히 있잖아요. 3기 신도시. 자, 세 번째, 민간 사전청약 발표 보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11월 중 민간 분양분 사전청약 시행 계획을 발표한다고 이제 관계부처 합동 점검 장관 회의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민간 분양 사전청약 기다리는 분 정말 많죠. 자, 어떤 분들이 이 민간 사전청약을 기다릴까요? 제일 먼저 중형면적 희망 가구입니다. 이번 2차 사전청약 특별공급 경쟁률이요, 왕숙 2지구 전용 84제곱미터가 45대1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특별공급, 전체 공급의 85%에 해당되는 특별공급 경쟁률이 45대1이죠. 자, 그러면은 일반 공급은 한 200대1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중형 선호도를 높게 갖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소형 위주로 공급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미스매치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 사전 청약이 쏟아지게 되면은 중형 면적이 절반 이상 공급되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충족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들이 이제 청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9월에 청약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이유로 민영주택의 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편됐는데 11월부터 적용되는데 이때 민간 사전 청약이 처음으로 시작되니까 여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부분이죠. 또한 고소득 특별공급 대상자들도 청약에 넣을 수 있다 보니까 기존 주택 선택보다는 아무래도 이 사전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민간 사전 청약 공급 규모가 절대 적지 않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1만 8천 호예요. 올해 6천 호,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1만 2천 호입니다. 지금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와, 민간 분양이 1만 8천 호, 게다가 전용 84제곱미터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전용 74제곱미터까지 합치게 되면요, 전체 한 70% 이상은 사람들이 선호도 높아하는 중형 면적이 공급되기 때문에 지금 청약시장 과열을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 민간 분양 사전 청약은요, 공공 분양 사전 청약과 좀 다른 일정으로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4차례에서 5차례 나눠서 입주자를 모집 공고를 띄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민간 분양 필지가 아직 매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매각이 되는데 이 매각을 할 때 이 사전 청약을 진행한다는 확약을 받고 진행한다고 하네요. 다만 분양가는 공공분양보다는 다소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번에 2차 사전청약 같은 경우는 분양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죠. 자, 그 정도 수준까지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민간 사전청약은요, 예비 당첨자 지위 획득 시 그 통장으로 다른 청약에 넣을 수 없는 단점이 있어요.
공공분양 사전 청약은요, 예비 당첨자 지위 획득해도 다른 청약을 넣을 수가 있었거든요. 민간 사전 청약은 그 부분이 달라요. 단 예비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면은 타 청약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표 재개발 사업인 공공기획위 접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24개 구에서 102개 사업장에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얼마나 선발하냐? 25개 사업장에서 26,000원 규모로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매년 진행한다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102개 사업장 중에서 어디가 선정될 것인가? 아마 서울시가 동의율과 노후화율을 감안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공공기획은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정비사업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공급의 축입니다. 지금 3080 플러스 등으로 해서 서울 지역에 86,000호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 오세훈 서시장이 2025년까지 약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25만호 공급 계획을 밝혔거든요. 야, 그럼 여기서 서울에서 아무리 못해도 15만호 나올 것 같고, 여기서 25만호가 되면은, 야, 2025년까지 40만호의 구역이 더 지정되네. 앞으로 서울의 아파트가 늘어난다는 분명히 좋은 신호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신도시가 쏟아지게 될 것이고, 서울 지역에서는 정비사업장이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이죠. 일단은 아파트 수 자체가 늘어나야 지금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우상향할 거라는 기대감이 꺾이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자, 오늘 4가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좀 명확한 시점인 게 보이시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내 가족을 위한 거주지는 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고의 내 집 마련 방법은요, 기존 주택 매수가 아니라 청약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앞으로 이 지금 현재와 같은 과열된 청약시장 상황도 1년 안에 바뀔 가능성이 크다. 오늘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제발 찔러보기 청약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어디에 청약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저희가 쇼킹부동산 블로그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올려드리는데, 넣을 가치가 있는 곳만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내가 청약 당첨이 안 된다 해도 절대 좌절하실 필요 없다는 부분이죠. 꼭 골라서 청약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계속 강조드렸던 게, 본인이 지금 만점 수준이 아닌 청약 통장을 갖고 있다면 거주지부터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향후 공급이 늘어날 지역인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쇼킹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공부가 평생을 좌우하는 시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